안녕하세요. 테크크리에이터 꾸란지 PD입니다. 아이폰 14, 14 프로, 14 프로 맥스가 9월 16일 해외 1차 출시국에서 출시되었고 디퍼플 아이폰 14 프로를 비행기를 태워서 한 대 들여왔습니다. 항공 배송료에 관세까지 더하니까 가격이 후덜덜한데 국내 출시와 3주간의 시간 차이가 나서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직구를 선택했어요. 박스는 흰색 바탕에 아이폰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폰 12와 13 모두 일반 모델은 흰색 바탕, 프로 모델은 검은색 바탕을 사용했는데 아이폰 14는 모델 구분 없이 모두 흰색 바탕이에요. 박스 아래쪽에 있는 두 개의 봉인실을 뜯고 뚜껑을 여니 디퍼플 아이폰 14 프로가 바로 보이는데 박스 안에는 사과 스티커와 유심 트레이 핀,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디퍼플 색상은 빛을 받는 방향에 따라서 밝은 보라색과 어두운 보라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때로는 약간이지만 회색 느낌도 있어요. 전체적으로 밝고 화사한 느낌은 아니고 차분하면서 조금은 어두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디퍼플이 어떤 느낌인지 햇빛이 바로 비출 때 모습을 촬영하고 햇빛을 바로 받지는 않지만 밝은 야외에서의 모습도 영상에 담았어요. 아이폰 14 프로의 디자인은 이제는 누구나 아이폰 하면 생각나는 그런 형태로 왼쪽 모서리에 3개의 카메라가 인덕션처럼 들어가 있는데 렌즈 크기가 정말 많이 커졌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13 프로를 가져와서 함께 보면 렌즈가 표신하게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덩달아 카메라 선도 커지면서 차지하는 면적이 꽤나 넓어졌어요. 그리고 렌즈가 커진 만큼 앞으로도 더 튀어나와서 옆에서 보면 전작들에 비해서 더 많이 튀어나왔습니다. 조금 더 못생겨지긴 했는데 디자인이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지 신경 쓰이지는 않아요. 텍스처 매트 글라스인 후면은 무광인데 카메라 선과 사과 로고가 있는 곳은 잘 비치고 스테인리스 스틸 측면 프레임은 유광입니다. 아이폰 14 프로의 프레임은 매끈하게 잘 빠져서 디자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운데 모서리가 각진 형태다 보니 한 손에 잡았을 때 그립감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저울에 올려보면 무게가 208g이 나오는데 크기에 비해서는 묵직합니다. 요즘 워낙 무거운 스마트폰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는데 실사용감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고민하고 있는데 무거운 스마트폰을 꺼리는 편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무게를 충분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폰 14 공개 이후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포함된 디스플레이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전면 카메라와 센서를 점점 안 보이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출 때 기능적인 활용을 통해서 확 드러나게 한 애플의 시도는 정말 멋져요.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준 요소들이 제법 많아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유튜브 뮤직으로 음악을 켠 상태에서 홈 화면으로 가면 음악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계속 재생되고 웹서핑을 하는 등 다른 행동을 하다가 다이나믹 아일랜드 터치를 통해 유튜브 뮤직으로 가서 조작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애플의 기본의 활용성을 높여줍니다. 화면 녹화를 켜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서 카운트 후 녹화 중임을 알려주고 터치해보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있고 정지를 누를 수 있어요. 다음 시계에서 타이머를 작동하고 홈 화면으로 가면 남은 시간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표시되고 언제든지 다시 타이머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스톱워치도 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성 메모를 시작하고 홈 화면으로 가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활성화되는데 녹음 중인 시간이 나오고 녹음 중임을 알 수 있는 파형이 표시됩니다. 그 밖에 전화, 문자, 에어팟 연결, 길찾기 등 다양한 기능 활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생기면서 화면을 꽉 채워서 쓰는 영상 시청이 아닌 일반적인 사용간에 사용자가 쓰는 디스플레이 크기가 아주 미세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아이폰 13 프로의 노치 끝에서 베젤까지의 길이가 약 5.5mm 정도인데 아이폰 14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의 끝에서 베젤까지의 길이가 약 8mm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하단을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네이버 앱을 켜서 보면 상단 메뉴 바의 위치나 중간에 있는 파란색 바의 위치가 아이폰 14 프로가 살짝 아래에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를 켜서 조금 더 비교를 해보면 아이폰 14 프로가 같은 화면 크기를 가진 아이폰 13 프로보다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아주 조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비교하면서 뚫어져나 보는 게 아니라면 차이를 체감하기 힘들고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통해서 얻는 이점이 더 크니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화면 영상 시청 시 노치가 좋은가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좋은가는 개인 취향 영역이라서 아이폰 13 프로와 14 프로에 동일한 영상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더 좋은지 골라보세요. 아이폰 14 프로에 탑재된 6.1인치 슈퍼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는 2556 곱하기 1179 해상도의 120Hz를 지원하는 OLED입니다. 디스플레이의 기본 품질은 충분히 훌륭해서 영상을 보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데 만족감을 높여줄 거예요. 혹시나 아이폰 12에서 문제가 되었던 OLED가 완전한 블랙을 표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지 퓨어 블랙 재생을 통해 체크를 해봤는데 아주 깔끔하게 완전한 블랙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퓨어 화이트 영상 재생을 해서 녹조 현상이나 벚꽃 현상, 무지개 현상 등도 체크를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이어서 화면 밝기는 평범한 실내 조명화 장비를 이용해 측정해보면 75%에서 328.4니트가 나오고 100%에서 859.5니트가 나옵니다. 대략 75%를 기준으로 위로는 밝기가 급격하게 밝아지고 아래로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상태에서 조절이 돼요.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하면 햇빛을 바로 받는 상태에서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화면 밝기는 충분히 좋습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A16 바이오닉 AP와 6기가 램을 탑재했습니다. 바이오닉 AP의 성능을 의심하는 분들은 없을 텐데 그래도 벤치마크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볼게요. C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긱피치5는 싱글코어 1884점, 멀티코어 5427점으로 매우 높고 GPU의 성능을 가늠할 수 있는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역시 3209점에 19.2 FPS로 훌륭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 2022년에 출시된 갤럭시 스마트폰 3종과 아이폰 13 프로의 점수도 함께 적어뒀습니다. 이어서 성능 유지가 잘 되는지 3D마크 와일드라이브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면 69.4%의 안정성으로 최저 2200점대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도 비교군의 테스트 결과를 함께 적어뒀는데 스로틀링이 걸린 상태에서의 성능 유지가 매우 훌륭해요. 다만 발열은 갤럭시 스마트폰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는 편이라서 스트레스 테스트 안에 전면 최고 40도대, 후면 최고 42도대를 기록합니다. 민감한 분들은 약간 뜨겁다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인데 최고 부한 상태에서의 온도니까 보통은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를 구매하면서 카메라 성능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사진과 영상을 마구 찍었는데 멋진 모델이나 아름다운 풍경은 아니지만 결과물을 보면서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아이폰 14 프로는 후면 트리플 카메라로 4800만화소 메인 광각 렌즈, 1200만화소 초광각, 1200만화소 3배줌 망원 렌즈를 탑재했고 메뉴에서 디지털 2배줌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적용했습니다. 메인 광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스마트폰 카메라 중에는 최상위에 있는 제품임을 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진의 퀄리티는 훌륭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모습을 사진 속에 담았는데 보고 있는 디스플레이 크기에 따라서 감흥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누구나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한 결과물이에요. 초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은 같은 지점을 확대해서 보면 광각에 비해서는 품질이 살짝 떨어지는 게 보이고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고질적인 문제인 가장자리 수철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래도 스마트폰 초광각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쓸만합니다. 3배줌 망원 촬영한 사진을 이어서 보면 역시나 제법 쓸만한 게 괜찮아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다 보면 인물 촬영이나 음식 촬영 등에서 망원을 자주 사용하는데 평소에 미러리스나 DSLR과 같은 전문적인 카메라 장비를 사용해서 눈이 높아진 상태가 아니라면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배줌 망원 촬영 역시 메인 광각 렌즈로 크롭 촬영하는 디지털 줌이긴 한데 찍고 나서 보면 그럭저럭 쓸만해요. 아이폰 인물 사진은 대체로 만족스럽고 저조도 환경에서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꼭 사람이 아니라 배경을 완전히 날리기 위해서 사물을 촬영할 때 사용해도 괜찮은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조도 환경이 야간에 촬영한 사진을 이어서 보면 빛의 양에 따라서 야간 모드가 적용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빛을 과도하게 표현하지 않고 빛 번짐 없이 눈에 보이는 모습을 비슷하게 표현해요. 물론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노이즈가 곳곳에 보이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훌륭합니다. 야간에도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 카메라 성능을 평가할 때마다 항상 모델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사진 자체는 봐줄만 해요. 아이폰 14 카메라는 사진 촬영만큼이나 영상 촬영도 준수합니다. 맑은 날씨에 걸으면서 기본 촬영한 영상을 보면 액션 모드를 켜지 않아도 떨림을 제법 잘 잡고 영상의 기본적인 품질도 좋아요. 이어서 뛰면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영상이 흔들리는 것이 고스란히 당기는데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고 뛰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제법 부드럽게 촬영이 돼요. 단 액션 모드의 최대 해상도는 2.8K로 기본 상태에서 4K로 설정을 해놨다고 해도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면 2.8K가 됩니다. 액션 모드는 갤럭시의 슈퍼 스테디와 비슷한 기능인데 야간에 액션 모드를 활성화하면 빛이 더 필요합니다 메시지가 뜨면서 화면이 확 어두워집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한 영상 떨림 보정 기술은 저조도에서 품질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애플은 일정 수준 이상의 노이즈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강제로 영상을 밝게 만들지 않아요. 저는 노이즈가 심해지더라도 사용자가 저조도에서 액션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서 저조도에서 액션 모드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쉽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카메라에서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해진 시네마틱 모드는 매우 매력적이에요. 시네마틱 모드는 인물 추적 등 자연스럽게 초점이 변경되는 것이 특징적인데 빛이 충분한 상황에서는 물론이고 야간에도 제법 괜찮은 품질의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아이폰 14 프로 시네마틱 모드로 촬영한 영상에서 제가 나왔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초점이 부드럽게 바뀝니다. 이어서 야간에 기본 촬영한 영상을 보면 사진처럼 빛의 표현이 과하지 않고 적당해서 볼만해요.
저조도에서 걸으면서 영상을 찍어보면 떨림을 주간만큼은 잡지 못하고 주변 환경에 따라서 플레어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야간 영상 품질은 제법 괜찮아요. 카메라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는 전면 셀피입니다. 아이폰 14 프로는 드디어 전면 카메라에도 AF를 넣었어요. 기본 모드로 주간에 사진을 찍어보면 후면 카메라를 사용할 때만큼의 만족감은 아니지만 대체로 괜찮은 결과물이 나오고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한 사진은 노이즈가 다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럭저럭 봐줄만 해요. 전면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도 보면 주간에 걸으면서 촬영한 결과물이 떨림을 잡는 것이나 기본 품질이 준수하고 야간에 조명이 어느 정도 있는 곳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면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명이 많이 없는 곳에서 촬영한 영상은 노이즈가 많이 심해지는데 이 정도 환경에서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드는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는 없을 거예요. 아이폰의 배터리는 사용 효율이 꽤나 좋은 편이라서 용량에 비해서는 사용 시간이 제법 긴 편인데 3200mAh를 탑재한 아이폰 14 프로도 자동 충전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폰 14 프로를 배송받자마자 이것저것 분석한다고 배터리 테스트를 다양하게 해보지는 못했는데 영상 재생 기준으로 사용시간이 5000mAh 용량의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슷하게 나와요. 배터리에 이어서 스테레오를 지원한 스피커는 훌륭합니다. 저음부터 고음까지의 소리 밸런스나 선명도, 공간감 모두 우수해요. 조금 예민하게 소리를 듣는 분들도 만족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6, 블루투스 5.3, UWB를 지원하고 IP68 방수방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 요청 메뉴에 들어가면 충돌 감지 기능이 포함되면서 심각한 사고 긴급통화 메뉴가 추가되어 있어요. 위성통신 SOS 기능은 11월부터 미국과 캐나다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아이폰 14 프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것저것 살펴봤는데 배송을 받자마자 미친듯이 분석해서 영상을 만들었지만 실사용 시간이 길지는 않아서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못했어요. 다소 시간이 필요한 내용들을 담은 더 깊은 아이폰 14 리뷰 영상은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가시면 안 되고요. 이 영상 보고 가셔야 되는데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정말 매력적인데 그 말이죠. 아니면 이 영상도 재밌어요? 이 영상이 싫으시면 이 영상 한번 눌러보세요. 정말 재밌거든요. 여기까지 영상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안 눌러줬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눌러줘야 돼요.